87년부터 네. 이제 서울 스튜디오에 입사하면서 레코딩 엔지니어로서 입문 시작을 해서 이쪽 길을 지금 평생 살아가고 있는 복 많은 도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알버님이 또 옛날 그 당시 부산 MBC에 계셔갖고 아, 그러셨구나. 광고 쪽을 맡으셨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길이 릴 녹음기가 집안에 있고 막 이런 거를 보고 그러면서 이게 거기 삐져있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막 듣고 두니까 또 기타 치고 싶어서 기타 치다가 보면 일렉 기타 치고 싶고 일렉 기타 치다 보니까 아버지도 훔쳐갖고 암프 사갖고 들려 맞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하이파이 쪽도 막 그 당시 막 해서 마란츠 세븐 같은 것도 한번 조립도 해보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홍대방송국 출신인데 아, 그러셨구나.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다가 장비에 뽕가갖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전문 장비를 볼 수 없잖아요. 그럼요. 그때부터 이런 프로적인 장비를 예. 손에 대면서 홍대에서 이주일의 노래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. 점심시간에 때는. 그때 이제 어떻게 학교하고 어떻게 잘 조리가 돼서 그 당시 방송 대학 방송에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장비를 네. 타스카 뭐 한 24채널짜리 저희들이 소문을 해서 아니면 연락이 와서 저희 대학 방송국에서 녹음을 해갖고 그거를 네. 저 이제 홍대 근처와 이제 그런데 이렇게 틀어주고 배포하고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길을 걸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일단 1번 제일 큰 데 넣자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를 넣을 때 브렉트트라를 녹음했던 게 있었어요. 그걸 이제 카세트를 갖고 네. 데모를 제출하고 들어보시던데 그게 예, 그럼 연이 됐어요.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녹음을 제가 했었어요. 왜냐면 락 밴드를 어떻게 대학생이 녹음을 할 수 있었어요.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녹음을 해갖고 들려서 드렸는데 그때 회장님이랑 사장님이 들어보고 가능성을 보셨는지 이게 그 노력이 가상해 보이셨는지 뭐 이래 봐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. 일본으로 지원해 본 건데 그게 그냥 바로 돼서 고민 없이 그냥 뭐 가자.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하고 이제 저기 그 시골을 찾아갔는데 일단 스튜디오가 한국 최고였고 아시아권에서도 뭐 탑 클래스 스튜디오였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뻑 갔고 장비들도 너무 좋고 가서 작업을 이것저것 하고 막 했는데 제가 이 길을 들었던 건 사실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특히 락 밴드 프로듀서와 같은 그런 지금 한국에는 거의 없고 그 당시 우리 70, 80년대는 굉장히 있었죠. 음악도 알고 스튜디오도 통과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듀서. 그게 제 꿈이었었는데 한국에서 트렌디한 스튜디오들을 한 거죠. 너무 트렌디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못 해봤어요. 그런데 사실 이제 마스터링 하면서 그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제가 좋아했던 그래서 확실히 또 행복해요. 제가 한번 요거는 얘기하고 싶어서 좀 몇 개 준비했어요. 일단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첫 번째는 상업화예요, 마스터링은. 그러니까 소비자화 시켜주는 거예요. 믹싱까지는 아티스트들이 하는 아트 파트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품화 시키는 상황에 가까워져요. 그 다음에 이 사운드를 타켓 사운드가 있어요. 이 음악이 어떤 사운드, 뭐 장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뭐 용도일 수도 있고 클럽용일 수도 있고 뭐 EDM 이런 걸 수도 있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타켓화로 유도시키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믹스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걸 또 보완해 준다. 마스터링에서 레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인간이 사운드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그게 기준이 뭐냐면 레벨이 크냐 작으냐로 대부분 결정돼요. 근데 그게 어떤 주파수가 크게 들리느냐, 어떤 악기가 크게 들리느냐,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. 저희들은 그걸 갖다 이렇게 뭐 레벨을 조절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뉘앙스를 만지는다고 저희들은 얘기해요.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보컬이에요. 보컬이 70% 이상, 80% 차지하거든요, 역할이. 대부분의 노래라 그랬을 때는 그 뉘앙스를 다 틀어놓기도 해요, 마스터링에서, 결과치가.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EQ이고 어떨 때는 컴프레싱이고 어떨 때는 어떤 장비만이고 어떨 때는 어떻게 전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수억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이 이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데 그 사운드의 영향이 뉘앙스로 바꿔요.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찾아서 옛날에 뭐 이런 장비를 썼더니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소스에 그런 뉘앙스로 갈 것인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이 뉘앙스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요, 저희들은. 그 다음에 가장 힘들고 또 옛날에 전통적인 마스터링이 잘된 믹싱을 유지시켜주는 것.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. 요즘에, 그거는 요즘에는 대개들 신경 안 쓰는데 옛날에 마스터링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 세미나에서 봤는데
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거에 있는 거 뭐였나? 원본을 틀어주고 마스터링 된 걸 들려주는데 같은 레벨로 들리는데 2m 정도 스피커 앞으로 딱 나와 들리더라고 소리가. 근데 바란스? 뭐가 빨리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대로 미싱 엔지니어가 쓸까 하고자 했던 바란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땡겨놓지? 요술인데 그거? 요술이에요. 저도 지금도 그분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. 그분은 마스터링 기법으로만 따지면은 저는 뭐 역사 획을 획을 걷던 분이라고 생각돼요. 그분이 말한 것 중에 마스터링이란 뭐냐, 음악의 사운드를 말씀하시는 게 마스터링이다 그런 얘기 하신 걸 딱 듣고 제가 회사 이름을 사운드믹스를 진 거예요. 저는 이제 음악을 하려고 이 길을 걸었고 이 모든 장비와 이런 툴과 기술이 저의 연주거든요. 이 사운드에 대한 개념이 저는 어떨 때는 이 음악이 가야 할 길이 이쪽 길이 좋다 그러면 사운드를 포기하는 게 제 원래 스타일이에요. 어떨 때는 사운드를 망쳐야지 음악이 좋을 때가 있어요. 뭐 유명한 앨범들도 있잖아요. 팝이나 이런 곳에도 네. 실수가 들어보면 여기저기 나와요. 네. 여기저기서 믹싱한 거를 안 쓰고 중간에 어시스트가 러프 믹싱한 걸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아무리 좋게 사운드가 정갈하게 만들었어도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거가 훨씬 이 음악이 표현하고 싶은 걸 더 표현할 때가 있어요. 그걸 과감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. 양희은 씨에 또 꽂히 있었어요. 제가 어렸을 때. 저 누님 때문에. 누님이 좋아하다 보니. 어떻게 보면 양희은 씨라면 양희은 씨의 이제 1988을 제가 담당하고 30주년 DVD도 제가 전체를 다 맡았어요. 영상까지 거의. 양희은 씨는 제 평생 음악을 이끌고 있는 아티스트 중에 1호예요. 소원풀이 한 거죠, 뭐. 영웅하고 한 거니까. 네. 그 다음에 또 이제 언니네 발간 저기 후일담이라고 2집 있죠. 후일담. 예.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언제 한번 어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듣고 많이 익숙한데 그리고 다시 들어봤더니 내가 만든 거네. 이제 그때서 안 거예요. 그때는 몰랐었는데 상당히 파퓰러하면서도 담담한 게 매력 있더라고요. 패샷보이를 다시 보게 했던 게 그 친구예요. 그러니까 보이스를 만들어내려는데 제가 잘 못 만들겠는 거예요. 어쨌든 해달라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잘 안 나오니까 짜증을 내고 막 그랬었죠.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저 건번에 했던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어요. 근데 이제 안 나오죠.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맞잖아요. 수용해야 될 게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. 그런 고뇌에 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사실은 재고집도 센 사람인데 재고집도 센데 그거를 다 들어주려니까 얼마나 버글버글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극도로 가고 20년 전부터인가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기도 했고 제일 잘 나간 시점에 그만뒀거든요. 저도 이제 그 얘기가 겁나는 부분이 제일.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를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, 발을 선뜻 못 들여놓은 거가 그 부분도 있어요. 책임 못 질 것 같은 거예요.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쫓아갈 가치가 있지만 또 삶은 삶이잖아요.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. 저는 그때 한창 때는 야, 젊은 패기로 못할 게 어딨어. 굶어 죽어 해보는 거지.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 못하겠어요.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부분도 많아요. 과거에 윤기 있는 부분과 미래의 밝은 희망을 다 먹으면서 우리는 올라왔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빨려들고 있거든요. 그렇게 문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.